자, 8장 카운터에 대한 명령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는 말 그대로 입력 신호를 카운트한다는 얘기죠. 자, CTU라는 게 있죠. CTU. CTU는 up입니다. up.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죠. 상향. 올라가는 값을 카운트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타이머라든가 카운터 값은 사용자가 설정한 값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카운터 값을 5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5번이 입력이 되면은 C가 A 접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카운터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 가정에 있는 값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CTD는 뭘까요? CTD는 다운입니다. 다운. 그러니까 설정값을 내가 3으로 했던 5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 4, 3, 2, 1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TUD는 뭐겠어요? 얘도 중요합니다. CTUD는 CTU하고 CTD를 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TU하고 CTUD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CTR이 있죠. CTR은 링 카운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링 카운터요. 또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PLC 프로그램의 입력 조건이 온한 횟수를 카운트하는 디바이스다. 명령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카운트하는데 어떤 신호를 카운트하냐? 펄스 신호입니다. 펄스 신호. 펄스 신호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신호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눌렀단 말이에요. 이 신호를 카운트 하겠다는 얘기죠. 이 신호. 이게 펄스입니다. 펄스. 펄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자 쪽을 전공하셨으면은 우리 펄스 또는 구형파 이런 내용을 알 건데, 펄스라는 거는 단펄스입니다. 단펄스. 단펄스요. 그래서 이런 펄스의 개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지티브라든가 네가티브, 자, 변환 검출 명령어 있다고 그랬죠. 포지티브인지 네가티브인지 명확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카운터는 리셋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타이머 공부했을 때는 전원이 꺼지면은 타이머 값이 0으로 간다고 그랬죠. 하나 TMR만 리셋을 걸어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카운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신호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리셋을 해줘야 합니다. 전원이 끊겨도 얘는 기억이 남아 있어요. 전원이 끊기더라도 얘는 그 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CTU라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CTU가, 자, CTU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CTU 업 카운터라고 이야기했죠. 일시 카운트하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입력 조건을 카운트할 때는 포지티브라든가 네가티브의 펄스의 입력 신호를 발휘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리셋 신호가 입력되면은 별도로 리셋을 해줘야 합니다. 리셋 신호가 입력되면은 출력을 오프를 시키고 현재 값도 0이 되더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리셋 기능이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프로그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여러분들이 설정 값을 얼마로 해야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설정 값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자, 지금 이 기준으로 해서 얘가 동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는 포지티브가 맞겠네요.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르니까 RL이 ON이 되었네요. ON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죠. 뭐를 누르니까요? PB2의 포지티브 제도, 포지티브에서 램프가 오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의 동작 설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PB1을 4번 누를 때라고 했으니까 포지티브죠. PB2를 누르면은 RL이 소동되고 카운터가 초기화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겠죠. 이 부분에서 실제로는 이 사각형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은 PB1을 5번 눌렀죠. 근데 실제로는 PB2가 입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카운터 값이 초기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카운터가 하는 게 되겠죠. 4가 돼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카운터를 한번 프로그램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잠깐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얘는 지울게요. 카운터를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CTU는요, CTU는 F10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A 접점 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BB 오픈해요. 변수명도 좀 바꿀게요. PB1, PB2 슬러시 하면은 귀찮으니까 온트가 놔두죠. 아래로 온트 돼있죠. 자, F3P 엔터 치면 된다 그랬죠. 자, PB1 눌러서 F10이에요. 응용명령이기 때문에 CTU C1 얘도 타이머하고 같습니다. 카운터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C1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4가 되면은 C1 값이 ON이 된다는 의미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C1이 온되면은 F3 C1이 온되면은 뭐를 켜라? 램프 RL을 켜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리셋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자, 얘도 마찬가지 F3P 눌러놓고 방향키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셋 기능은 Shift F4입니다. Shift F4 뭐를 C1 값을 리셋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원래는 이 부분이 뭘로 가야 한다고요? 포지티브로 가야 한다고 그랬죠. 포지티브. 근데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가 잘 보세요. 자, A 한번 눌렀죠. 카운트 올라가죠. 그 다음에도 올라가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굳이 여기에서는 뭐예요? 포지티브를 안 써도 상관없는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네가티브일 때는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PB 같은 개념을 보시게 되면 PB는 우리가 눌러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눌렀다 떼야지. 그죠? 포지티브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카운터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PB2 누르면은 리셋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는데 포지티브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포지티브를 넣어도. 근데 앞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포지티브 얘는 어차피 여기다 그림을 한번 잠깐 한번 그려볼까요? 자, PBA 같은 경우는 지금 동작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쭉 내가 어떻게 돼요?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눌러 있는 부분이죠. 근데 얘는 PBA죠. 근데 포지티브로 만약에 작성을 하신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식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인식하는 거는 이 부분을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계속 눌러 있어도 PB1이 계속 눌러 있어도 카운트 값은 올라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포지티브를 하나, 네거티브를 하나 상관없습니다. 얘를 다시 뭘로요? 그냥 이 상태에서 Shift F1 누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Shift F1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CTU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눌렀죠. 1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1, 2, 3, 4. 4니까 바로 켜지죠. 누르니까 꺼지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게 A 접점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눌렀죠. 뗐죠. 지금 전원이 공급이 안 돼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도 이 일값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또 눌렀어요. 2죠. 이 신호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신호가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카운터는 안 되잖아요. 한번 딱 그 신호만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신호가 없어도 지워지지 않죠. 이라는 값. 그래서 3, 4 되는 순간에 RL이 ON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실 게 뭐냐면은 4 이상이 입력되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게 뭐예요? C1이죠. C1이 ON 되면은 즉 4가 되면은 더 이상 카운터 값을 올리지 말아라. 이 앞에다가 어떤 거요? 비접점 넣어주면 됩니다. C1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4 이상 눌러도 동작이 더 이상 카운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올려볼게요. 1, 2, 3, 4 눌렀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눌러도 안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PB2를 눌러야만이 리셋이 되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CTD도 한번 볼까요? CTD는 뭐를 바꾸면 돼요? A를 바꾸면 돼요. CTU를 몰라요? CTD로 바꾸면은 4에서부터 이제 여기가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카운터는 펄스 값 입력받는다고 그랬어요. 펄스 값. 자, 4죠. 자, C1 값 그대로 4예요. 자, PB 1을 누르게 되면은 다운이 되겠죠. 자, 한번 누르니까 다운되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C1이 ON 됐다는 조건이죠. 아까와 똑같은 얘기죠. 4에서 0으로 가니까 뭐가 돼요?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다시요. 한번 3이죠. 2죠.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들어오고 여기 파란색 들어올 거예요. 그럼 파란색 들어왔다는 얘기는 ON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돼요? 얘는 파란색이 지워지겠죠. 자, 보세요. 지워졌죠. 얘가 지금 파란색이니까 C1이 동작이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거는 CTUD입니다. CTUD. 우리 CTD는 잘 안 써요. CTU를 많이 쓰지. 그래서 CTUD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CTUD는 사용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사용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실행문으로 설정해 놓을게요. 자, 제가 지금 한번 써볼까요? 자, F10입니다. 자, CTUD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써놨죠. 자, A 같은 경우는 타이머 카운터, 업다운 카운터로 되어 있죠. 형식은 CTUD C. 화면을 키우면 좋겠는데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카운터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카운터 C1을 썼다. 그럼 그 다음에는 C2가 되겠죠. 그 다음 거는 C3.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라고 되어 있죠. U. 자, 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업 신호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업. D는 뭐예요? 다운 신호를 받겠다는 얘기죠. 다운 신호.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N은 뭡니까? N은 설정값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로 설정을 할 거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ctud c2 그 다음에 pb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pb2라고 합시다. 설정값을 5라고 합시다. 엔터. 자, 이렇게 하니까 C2, PB1, PB2 5죠. 괜찮은데?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지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 앞에 상시 전원이 공급됩니다. 하나 특징이 밑에 한번 볼까요? CTD까지 했으니까 상시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 없네요. CTD는 업, 다운 카운터, 업, 입력과 다운, 입력을 카운터예요. 입력을 가산시키거나 입력을 감사시키는 카운터더라. 하나 중요한 게 빠졌네요. 상시전원. 여기 F99라고 돼 있죠. 상시전원. 자, 이 상시전원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부 메모리 아무거나 비접 좀 쓰셔도 됩니다. F4, M100 쓸까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F10, CTUD, C2, PB, 슬러시를 아까 빼먹었네요. 슬러시 1, 슬러시 전에 그 다음에 PB 슬러시 2 해서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PB1을 누르면은 이 값이 업이 돼요. PB2가 다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운을. 자,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공식들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누르게 되면은, 자, L을 누르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C2 값 올라가는 거 확인되죠? 2. 그 다음에 3 올라가죠. 4. 자, 내가 PB 슬러시 2를 누르게 되면은 다운이 됩니다. 3, 2, 1. 0. 0에서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근데 업은요? 업 눌러볼까요? 1, 2, 3, 4, 5, 6. 업은 계속 올라가죠. 얘도 마찬가지 5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하면은 C2 비접점으로 막아준다고 윗부분에서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CTUD까지도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CTR인데 굳이 CTR은 링 카운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두 개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두 개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해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PB 슬러시 원값의 포지티브를 이용해서 썼지만은 네가티브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가티브? 이번엔 눌렀다 뗐을 때 값을 나는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도 이 리셋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셋 시키려면 자기 자신을 리셋 시킬 수 있습니다. 뭐가? F3, C2가 ON이 되면은 뭐를 해라? Shift F4라고 그랬죠? 리셋 기능이 C2를 리셋 시키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따로 입력 단자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떻게 돼요? 5가 되니까 카운트 했죠. 그럼 실제로 카운터 된 값은 4칸밖에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 값이 뭐예요, 지금? C2가 4죠. 나는 5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C2가 5 되면은 리셋 시켜버렸어요. 그럼 지금은 5 되면 바로 리셋 되잖아요.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6으로 바꾸면은 5까지 카운터가 되겠죠. 6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다시 해보면은 5까지는 카운터가 될 겁니다. 5 됐죠. 그 다음에 6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리셋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은 포지티브니까 PB1, PB2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네가티브로 카운트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티브로 카운트 하십시오 하면은 여기다는 바로 네가티브를 못 넣거든요. 저기에다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PB1에 네가티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부 메모리를 쓰는 거예요. Shift F2 P 엔터 네가티브죠. 얘를 우리는 뭘 잡아요? M1으로 잡읍시다. 그러면은 이 값이 뭐가 되면 돼요? 이 값을 M1으로 잡으시면 돼요. 마찬가지 Shift F2 P 누르고 방향키 눌러서 PB2 얘를 M2 F9 M2 누르시면 되겠죠. 얘도 M2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를 식으로. 왜? 네가티브를 바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어떤 식으로 변한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요? 눌렀다 뗐을 때 카운터가 될 겁니다. 자, 누르니까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띄니까 어떻게 돼요? 카운터 값이 1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올라가죠. PB2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렀을 때는 값이 변화가 없어요. 띄면은 카운터 값 C2의 3이라는 값이 2로 바뀔 겁니다. 다운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업다운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우리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CT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링 카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우리가 얘는 사용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무브를 또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운터라든가 CTU라든가 CTUD를 잘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는 CTR을 또 찾아보시는 거예요. 타이머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TOM이라는 특성을 정확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TOFF도 공부하시고 T몬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카운터까지 여러분들이 했고, 자, 9장에 보게 되면은 반전 명령어 있죠. 이거는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기초하실 때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데이터 전송 명령어라는 게 돼 있죠. 이거는 무브입니다. 무브 이동시켜라. 어떤 값으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 여기 위에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카운터 값이 지금 얘를 리셋을 시켰잖아요. 시트로. 자, 이 리셋을 안 하고 이때 C2가 5가 되면 6이 되면은 뭐를 해라? 일단 하나만 써볼까요? F10입니다. 무브도 응용 명령어니까 무브 MOV.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S라는 게 있어요. S. 그 다음에 D라는 값이 있죠. D요. 그러니까 S라는 게 상수예요. 상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C1이라든가 C2라든가 또는 타이머 값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move 보내라. 뭘로? 1로. 뭐 했을 때게?
뭐를? C1을. C2죠. C2. 자, 이렇게 놓으면은 아까 조금 전에는 C2 값이 0이 됐지만은 지금은 업이 되면 이 값이 1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는 C2 값이 6이 되면은 0으로 갔죠. 지금은 0이 아닌 1로 갈 거예요. 자, 돌려볼게요. 하나, 둘 다 뛰는 거죠. 6이 되면은 1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1로 가는 거죠. 다시 또 2개. 그러면은, 나는 C1이 온다면은 4로 가겠다. 이걸 그러면은 4로 바꾸셔도 돼요. 4로 바꿔서 돌려도 됩니다. 그러면은 1, 2, 3, 4, 5 되고 그 다음부터는 4, 5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 5만이요. 자, 한번 볼게요. 5 갔죠? 6 간 다음에 뭘로 간다는 얘기야? 4로 간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값으로 뭐가 만족되면 얘가 만족이 됐을 때에 원하는 값으로 내가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타이머 값이든 카운터 값이든. 그죠? 메모리 값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무브라고 얘기합니다. 무브요. 그래서 무브의 개념은 내가 원하는 설정 값으로 변경이 가능하더라.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에 입력 조건이 만족하면은 얘가 동작시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브의 개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 짜봐도 상관없는데 굳이 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짤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 카운터 값이 이렇게 몇 가지요? 8일 때에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8일 때. 그러니까 1 한 번 눌렀어요. 2번 누르니까 RL1이 온 됐어요. 언제까지? 3번. 4번 누를 때까지. 4번 누르니까 RL2가 들어왔고. RL2가 들어왔죠. 자, 2번에서 몇 번까지는 2번에서 4번 누르기 전까지는 얘가 들어왔고. 그 다음은요. 4번에서 6번 되기 전까지는 얘가. 그 다음에 8번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8이 되면은 뭐로 바꿔라? 2로 가라는 얘기죠. 2로. 이게 반복이니까. 이 구간이 반복으로 설정되어 있죠. 지금 이 구간이. 여기서부터까지 반복입니다. 다시 또 시작이잖아요. 이만큼. PL1이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 이제 무브라는 개념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무브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내가 설정한 값으로 변경할 수 있더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무브까지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명령어를 습득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역코일 상태 유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